어, 최근 주식앱 열어보기가 두렵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작년 9월 말까지만 해도 끝없이 우상향할 것 같던 주식 차트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건 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맞아요. 특히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자 성장 동력 역할을 하던 소프트웨어 섹터가 갑자기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패닉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쉐어스 확장 기술 소프트웨어 섹터 ETF, 이 거대한 펀드가 작년 9월 말 최고점인 약 117달러에서 최근 80달러 부근까지 무려 31%나 폭락했습니다. 31%면 거의 시장의 주도주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주로 전락해버린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네,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죠. 계속되는 하락세 속에서 수많은 분석가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저점 매수 기회다 외쳤지만 시장은 번번이 그 지지선들을 뚫고 더 깊은 수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손절매 버튼을 누르기엔 조금 이릅니다. 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끝없는 추락의 한복판에서 단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반등 신호요. 좋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31% 폭락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고 왜 지금이 투자 여정에 있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하나씩 파헤쳐 보죠. 도대체 무엇이 그 잘 나가던 마진율 80%를 자랑하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이토록 무참하게 끌어내린 걸까요? 일상적인 시장 조정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조정이 아니다. 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31%라는 폭락의 기저에는 인공지능의 부상이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내놓은 최첨단 AI 기술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라면 회계 처리나 고객 데이터 분석, 인사관리 같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그렇죠. 기업들은 각각 고도로 특화된 수십 개의 전문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들을 각각 구독해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부서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 프로그램들을 또 통합하는 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으니까요. 완전히 복잡한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맥락을 이해하는 아주 똑똑한 AI 모델 하나, 혹은 강력한 프롬프트 인터페이스 하나가 그 모든 특화된 작업들을 전부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수십 개 소프트웨어를 따로 쓸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르고 좋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수백 개의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밀려날 수 있는 실존적인 위기인 거죠. 시장은 이 대체 가능성을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즉각 반영을 한 거군요. 네, 이 압박감이 얼마나 거센지 보려면 현재 업계의 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이 겪는 딜레마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같은 기술 공룡들은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수천억 달러요. 여기서 오라클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라클이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 발행 같은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거의 들지 않는 현금 창출 기계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현재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와 이자 비용을 기꺼이 짊어지고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과 냉각 시스템, 그리고 엔비디아 칩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냉혹한 평가를 내리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실 가장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포지션에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거기는 지금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가장 끈끈하고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지금 시장에서는 완벽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통적인 캐시카우인 오피스 제품군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들 역시 결국에는 엔스로픽이나 심지어 파트너인 오픈 AI의 범용 AI 모델로부터 치명적인 경쟁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와, 어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기술이 조금만 더 진보하면 내일의 가장 강력한 대체제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군요.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류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니까요. 소프트웨어 펀드 편입 종목들이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계속 추락할 것만 같았던 이 롤러코스터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신호가 뚜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네, 어떤 신호죠? 앞서 말씀드린 ETF가 이번 달 초에 정확히 79달러 선에서 바닥을 치고 튀어 올랐는데요. 이 79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차트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이 79달러 부근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구간입니다. 이 지점은 과거 시장의 거센 매도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마다 대규모 대기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며 주가를 방어했던 철벽 같은 지지선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치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를 되짚어 보면 당장 2024년 4월의 거센 매도세 당시에도 주가는 81달러 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이어지는 길고 지루했던 조정 구간에서도 70달러대 후반에서 80달러대 초반이라는 가격대는 번번이 하락세를 되돌리는 핵심적인 바닥 역할을 해왔죠. 수년간 반복적으로 검증된 방어선이라는 거군요. 트레이더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이 이 가격대 70달러 후반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기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의지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매수대기 물량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다시 상승 곡선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과거의 패턴에 기반한 이 기술적 지지선이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직면한 펀더멘털의 변화 앞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리스크를 봐야 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수석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의 최근 분석은 기술적 반등에 들뜬 시장에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한 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추세를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미래 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밸류에이션인 PER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주가 숫자 자체는 117달러에서 80달러로 싸졌지만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아직 진정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익 전망치가 꺾이면 주가가 싸 보여도 진짜 싼 게 아닐 수 있죠. 특히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주요 AI 선구자들이 지금의 범용 모델을 넘어서 특정 기업 고객의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는 맞춤형 AI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해지하던 고객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단기 실적 추정치는 지금보다 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시장이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당겨와서 가격을 매기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기업용 맞춤형 AI 서비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단기 이익 추정치 하향과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반등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러한 기업용 맞춤형 AI 서비스들은 여전히 극초기 단계, 즉 이제 막 세상의 금호숙에 드러내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AI가 기존의 복잡하고 방대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오류 없이 완벽하게 대체하기까지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대체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거군요. 따라서 당장의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실적 하락의 공포가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조정을 받은 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그룹은 충분히 의미 있는 랠리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산업의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현재의 기술적 지지선과 과매도 국면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현실 세계의 데이터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서인가요? 바로 내부자 매수입니다. 2014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인 존 스탠튼이라는 분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죠. 이분이 이달 말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주 5,000주를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어치를 자신의 돈으로 직접 매수했습니다. 와, 200만 달러요. 이 규모와 시점이 주는 시그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제프리스의 트레이딩 애널리스트 제프 파부자가 분석한 심층 데이터를 보면 이 행동이 갖는 무게감을 훨씬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선 이번 매수는 지난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기업 내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유일한 내부자 매수입니다. AI 버블 논란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그 10개월 동안 경영진 누구도 자사주를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영진들도 몸을 사리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파부자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자들은 주가가 반등하며 랠리를 펼칠 때마다 그 시기를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만 삼아왔다는 점입니다. 기술주 경영진들이 보통 스톡 옵션을 통해 보상을 받고 주가가 오를 때 현금화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주가가 오를 땐 이익 실현하기 바빴고 심지어 10개월 동안 아무도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지 않던 그 침묵을 깨고 10년차 이사회 임원이 지금 이 불확실한 시점에 거액을 들여 주식을 샀다. 이건 정말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엄청난 확신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이면의 진짜 데이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자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0만 달러를 베팅했다는 건 시장의 과도한 공포와 달리 회사의 펀더멘털에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밀어올릴 구체적인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걸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내부자의 매수가 항상 100%의 성공이나 완벽한 바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월스트리트의 오랜 역사에서 거액의 내부자 매수는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세장, 즉 불리시 시그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해 주나요? 실제로 제프 파부자의 데이터가 이 믿음을 숫자로 증명해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지막으로 내부자 매수가 등장했던 작년 4월의 사례를 복귀해 볼까요? 그 매수 시점 직후부터 단 6개월 동안 주가는 무려 51%나 수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6개월 만에 51%요? 엄청나네요. 내부자들은 단순히 회사가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기 실적의 흐름, 대형 기업 고객들의 계약 갱신율, 그리고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신제품의 파급력을 미리 읽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매크로적인 공포 뒤에 숨겨진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감지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작년 4월 내부자 매수 이후 6개월 만에 51% 폭등이라 앞서 우리가 깊게 다루었던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AI에 의해 침식당할 것이라는 거대한 펀더멘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당장 이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지, 왜 단기적으로 강력한 반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전 데이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좋아, 반등할 거란 건 알겠어. 지지선도 강력하고 내부자도 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주식들, 이 늪에 빠진 섹터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가장 안전하게 이 반등의 과실을 누리면서 장기적인 AI의 위협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죠. AI라는 이 파괴적인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을 피난처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예리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산업의 미래를 재평가하고 결국 AI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파괴적인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인 면역력을 가진 특별한 하위 섹터를 찾아내어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입니다. 면역력을 가진 섹터라 어딘가요, 거기가? 현재 그 면역력을 갖춘 가장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분야가 바로 사이버 보안 섹터입니다. 사이버 보안이요? 왜 굳이 다른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사이버 보안일까요? 이것은 기술의 본질적인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계나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와 달리 현대 기업의 사이버 보안 기술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방화벽, 접근 제어 등 수많은 계층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죠. 톱니바퀴처럼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있겠네요. 네, 따라서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똑똑한 언어 모델을 개발해낸다고 해도 당장 오늘 밤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현재 보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긴 하나의 실수가 기업의 파산으로 직결되는 보안의 영역에서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AI가 기존의 촘촘한 보안망을 대체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AI의 답변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사람이 수정해서 쓰면 되는 편의성의 문제라면 사이버 보안은 99.9% 완벽해도 단 0.1%의 틈이 뚫리면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날아가는 완벽한 생존의 문제니까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유창하게 흉내내는 것과 전 세계 해커들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 벡터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수천만 줄의 레거시 보안 시스템을 통째로 교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차원이 다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해자를 가진 사이버 보안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리바리에이트 리서치의 설립자인 아담 파커의 날카로운 리포트 코멘트를 직접 인용하는 것이 가장 통찰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방향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조언했나요? 만약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소프트웨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하고 싶다면 차라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 시놉시스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값비싼 종목을 추가하십시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 시놉시스. 이 조언에 담긴 함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네요. 그가 언급한 종목들은 모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 보이는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을 줍기보다는 차라리 밸류에이션, 즉 PER이 다소 비싸 보이더라도 확실한 방어력과 성장성을 갖춘 1등 기업들을 사라는 뜻이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포티넷 같은 기업들은 그 복잡한 보안 생태계를 이미 완전히 선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담 파커의 메시지는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핵심 원리를 관통합니다. 어설프게 저렴해진, 이른바 가치 함정에 빠진 일반 소프트웨어 주식을 사서 언젠가 다가올 AI의 위협에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군요. 그보다는 비록 현재 주가 수준이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향후 수년간 AI의 직접적인 공격 모델로부터 안전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으며 오히려 AI 기술을 접목해 자신들의 보안 솔루션을 더욱 강화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사이버 보안 주식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시장의 반등 랠리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의 그리고 극적인 이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공포와 마주하며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모든 악재가 거치고 호재만 만발할 때는 결코 주식을 싸게 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는 분명 AI라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본 데이터들, 수년간 깨지지 않았던 $79라는 철벽 같은 기술적 지지선의 확인, 그리고 이사회 임원이 10개월의 침묵을 깨고 $200만 거액을 쏟아부은 확신에 찬 내부자 매수 시그널도 있었죠. 네, 거기에 AI의 거대한 파도로부터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확실하고 견고한 피난처의 존재까지. 이 모든 명확한 단서들은 지금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단순히 두려워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할 무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현명하게 옥석을 가려내어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는 결론을 일제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탐구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깊이 탐구가 끝난 후 조용히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 어떤 화두인가요? 오픈 AI 같은 고도로 발달한 범용 AI 모델로 대체될 것이라는 시장의 두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거대한 기술 산업의 역사와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기술 산업의 역사요? 만약 시장의 극단적인 우려대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말로 종말을 고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과 개인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대신 직관적인 AI 모델만을 사용하는 세상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미래 기술 패권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그 천재적인 AI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기업이 될까요?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지배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준 아닌가요? 앞서 우리가 초반에 다루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심지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대한 자본 지출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었죠. AI는 허공에 떠 있는 마법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컴퓨팅 연산 능력과 수많은 도시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를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물리적인 괴물입니다. 전기를 먹는 괴물. 그렇다면 미래의 진짜 권력,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인 부를 창출하는 곳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똑똑한 AI를 돌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그 센터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전력을 독점하고 공급하는 인프라 기업들에게 부의 중심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결국 물리적 인프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군요.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많은 돈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금을 캐러 달려든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튼튼한 청바지를 비싼 값에 독점적으로 팔았던 상인들이었죠.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현대판 곡괭이와 청바지라는 거네요. 네, 어쩌면 이 거대한 AI 시대의 진정한 골드러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AI 모델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밑단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 인프라, 즉 전력과 데이터 센터라는 곡괭이를 쥐고 있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골드러시는 금이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곳에 있다.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넘어 기술 산업 전체의 가치 사슬을 다시 보게 만드는 정말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도발적이고 묵직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계좌에 찍힌 31%라는 하락의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함께 짚어본 이 촘촘한 데이터와 거대한 지각 변동의 이면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시장은 공포의 하락장이겠지만 산업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가진 분에게는 투자의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소음 속에 가려진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날카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